유하 딜리버리 TV 전달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교통사고 시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보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뭐 그냥 보험사만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냥 평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래도 되지만 혹시나라도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고 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반드시 경찰을 부르세요. 몸도 다치셨다면 119도 같이 부르시고요. 경찰은 사고 현장 기록을 남겨주고 119는 이제 다친 부위 및 치료, 기록 이런 것을 남겨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사고 현장을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멀리서 찍은 사고 현장 사진과 이제 그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상대방 차량 번호인데요. 그것도 반드시 찍어 놓으시거나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도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상대가 배째라고 하면 이제 상대 개인 기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 접수를 하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배째라고 가르쳐주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고 접수 다 됐으니까 경찰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경찰은 절대 알려줄 수가 없고요. 상대의 이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보험 처리는커녕 이제 내가 내 돈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손은 가능하지만 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 처리하면 되게 이제 당혹감이 생기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픈 치료 부위 뭐나 이런 게 있으면은 치료 및 검사를 받아서 반드시 진단서를 받아 놓으세요. 보험 처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사고 난 후에 보험 접수를 이제 하고 보험 처리가 된다면 정말 편하고 좋겠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이제 미접촉 슬립 사고가 이제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보험 처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는 잘못했다, 보험 접수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경찰에서도 관여를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요.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상대방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이제 아까 전에 미리 저장해 놓는 거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접수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제 병원 진단서는 당연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한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료비 영수증 그런 것도 반드시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사고 접수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사고 접수는 돼 있는데 사고 처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그럴 때는 경찰한테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상대방 과실 인정 안 해서 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사고 처리를 해 주시는데요. 이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가 되면요. 요새 이제 오토바이 사고 워낙 많잖아요. 사고 처리가 늦을 때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사에 이제 접속을 하셔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더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신분증 복사본이나 보험 접수 양식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출력하셔서 이제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같이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강제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이제 서류가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그다음에 오토바이 견적서, 진료비 영수증, 자기 개인 이제 신분증 사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해 놓으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이제 견적서 같은 경우는 보통 오토바이를 그냥 센터에다 맡겨서 고쳐달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견적서만 받으신 다음에 이제 최대한 교통사고가 나서 견적을 뽑는 거니까 최대한 FM대로 뽑아주세요 하면은 생각보다 엄청난 이제 큰 비용으로 견적서를 뽑아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들어가서인데요. 보통 저희가 센터를 직접 가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는 포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수리비가 좀 싼 편인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FM대로 다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견적서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견적서만 받아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보험사에다가 미수선 처리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웬만하면 그 견적서대로 돈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으셔서 직접 가서 고치시면 어쨌든 손해도 확실히 좀 덜하고 하니까 미수선 처리를 웬만하면 하시는 게 편하신데, 좋으신데, 이제 뭐 그냥 불편하다, 나는 그냥 뭐 이것저것 하기 싫다 하시면 뭐 그냥 센터에 맡겨 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뭐 내가 배달 중 사고가 났는데 이제 나의 과실이 100%거나 혹시 100%거나 현저히 나의 과실이 이제 높을 때는 이제 또 그럴 때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럴 때는 몸을 많이 다치셨다 하시면 차라리 산재 처리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 산재 처리는 배민이나 쿠팡, 뭐 요즘 배달 대행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과실이 100%를 하더라도 내가 배달 중에서 난 사고라면 내 과실이 100%다 하더라도 병원비 그리고 또 급여까지 70%, 그러니까 병원비 100%, 급여 70%까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판단을 잘 하셔서 보험 처리하시는 게 이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교통사고에서 이제 뭐 반드시 해야 할 수칙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웬만한 교통사고 처리에는 이제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이제 해결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성신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